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SBS인데요.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2월 20일에 한한령 해제 소식이 이제 들렸죠. 뭐 해제를 한다는 건 아니고 해제 가능성이 이번에는 높다. 이번에는 정말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제 뉴스가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뭐 흐름이 좋았죠. 뭐 특히 엔터주가 이제 제일 좋았고 그래서 보도 내용이 꽤나 구체적이고 여러 번 보고서를 통해 피력했다. 뭐 그래서 보고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3월 3일에 이때가 이제 대체 공휴일이었는데 중국 왕위부장 방한이 사실상 무산됐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중 시위다. 그 주한 중국 대사관을 겨냥한 물리적 사건이 발생하자 뭐 윤 대통령 헌법재판 선고 전후로 중국을 겨냥한 공격이 우려스럽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글쎄 뭐 진짜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윤석열이 사실상 이제 대통령 직무 수행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이제 판결이 이제 날 것 같은데 뭐 월요일에 난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금요일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기각이 나오더라도 뭐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를 보고 좀 연기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6일에 봉준호 미키 17이 중국 개봉한다는 이제 뉴스가 났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제 기억에 엔터주가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주가에 반영됐구나. 근데 이제 또 하나 좋은 기사는 상반기에 하이난에서 케이팝 공연 성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조닉 포드 개봉 2년 만에 중국에서 상영 시작을 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문화적으로 어쩌고 뭐 이런 문화적인 포용성 이런 차원이 아니죠. 오로지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내수 진작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게 제일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중국 영화가 중국의 심의를 통과했다는 점은 K 콘텐츠 재개방 청신호다. 그래서 중국 최남단의 섬인 하이난에서 올해 상반기 내 K-팝 공연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을 향한 정치적 제스처라기보다 내수 활성화 정책에 따른 움직임에 더 가깝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근데 이런 것 같죠. 중국이 뭐 갑자기 뭐 한국하고 뭐 그러겠어요. 그 작년에 미국 힙합 래퍼 칸예 웨스트의 하이난 공연을 이례적으로 허용했다. 그래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뭐 이런 것 같고 점진적 개방도 근데 좋죠. 음, 감독이 한국인일 뿐 미키 17이 사실상 할리우드 영화다. 그래 한국 영화를 수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한한령 해제 뭐 영상물 또 이제 중국에서 방영 가능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작년 10월에 한국 인디 가수지만 국적인 미국인인 검정치마의 콘서트가 중국에서 열렸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죠. 한한령을 해제하는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어, 중국이 한한령 해체를 선언하는 일도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뭐 한한령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만큼 뭐 공식적으로 한한령 해제 막 기자회견해서 이제 이런 게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영상물은 왜 개방이 시간이 소요되냐? 이제 드라마 영화인데 어,
콘텐츠 검열이 이제 강화되는 거죠. 영상물은. 가수 공연은 특정 이벤트에 한정된 영향력을 가진다. 근데 이제 영상물은 뭡니까?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 대중의 가치관과 정치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더 크게 본다. 영화나 드라마를 감명 깊게 보고 이제 대중이 의식이 깨이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국 문화산업 보호 정책이 또 있고 그 외교적 문제와 정치적 변수. 그래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시작된 건데 외교 관계가 다시 악화되면 개방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미중 갈등과 한중 관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시진핑이 상반기에 뭐 미국을 방문한다는 얘기도 있죠. 근데 지금 올해 이제 뭐 엔터나 화장품이나 무슨 이 콘텐츠 쪽도 모멘텀이 있는 게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하면은 또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 정부는 사상 통제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 인권 개방적 연회관 이런 거를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 공연은 일회성이지만 드라마 영화는 대중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공연 보고 뭐 감동을 받으면 이제 음악에 감성적으로 받지만 이거는 이제 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래서 영상물 개방은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공연, 예능, 드라마, 영화 순으로 점진적 개방을 예상한다. 저는 이거가 맞는 것 같고, 어, 중국 정부의 검열 기준 완화 여부가 핵심 변수다. 어, 그래서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 의견도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뭐 해제될 때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한한령 해제 결정권을 가진 주요 중국 기관은 NRT예요. 국가신문, 출판, 광전, 총국. 방영호가 판호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고 해외 OTT 규제도 관할하고 있고 한한령 이후 한국 드라마 예능 신규 방영 금지 조치를 내린 주체다. 한한령 해제가 되더라도 NRTA가 방영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한국 콘텐츠는 중국에서 정식 유통 불가하다. 그리고 중앙선전부 중국 공산당의 대문화정책 미디어 통제를 담당한다. 중앙선전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고요. 뭐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사실 이제 뭐 사드 그런 영향이 있었지만 이제 자국 산업을 그동안 키워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 드라마 콘텐츠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중국판 넷플릭스가 아이치, 텐센트 비디오, 유쿠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성장을 했고 뭐 다 이제 했던 얘기고 미중 갈등과 외교적 변수. 그래서 한한령 해제는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달려 있다. 국가신문 출판 광전총국 NRTA 및 중앙선전부의 결정이 핵심 변수고 가수 콘서트 공연은 점진적으로 허용되었지만 드라마 영화 개방은 더딘 상태다. 그래서 언제 할지 모른다. 하게 되면 그때가 하는 거다. 기대하지 마라. 이제 뭐 이런 거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 반응이 좀 없는 거죠. 심지어 엔터주도 최근에 이제 무너졌죠. 넷플릭스가 내 중국 진출 가능성이 희박한 거는 굉장히 이제 SBS한테는 좋은 거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중국 3대 OTT 가입자가 벌써 3.3억 명이고 넷플릭스가 3억 명. 지금 들어가도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중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정부 검열 그리고 국내 스트리밍 플랫폼 경쟁 이제 보호하는 거죠. 미중 갈등, 컨텐츠 규제 문제. 그래서 2017년에 중국 시장에 진입하려 했지만 1년 만에 협력을 중단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거는 그거죠. 뭐 한국 컨텐츠도 마찬가지지만 사상 통제를 위해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SBS도 그렇지만 SBS 엔터주 주가가 다 좋지가 않아요. 근데 중국 양의 이벤트가 소멸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엔터주 SBS도 안 좋았고, 최근에 JYP 엔터가 4Q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업 보고서에 껴갖고, 그런데 워닝 쇼크로 시장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또 좋지 않고요. 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양회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중국 인민대표 대회, 그래서 폐막이 되면서 그 전에 이미 주가가 이제 약해졌고요. 2월 말부터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엔터주, 그 JYP 엔터 폭락. 그때 4분기 매출이 컨센을 17% 상회했는데 영업이익이 컨센 5% 하회. 그래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최근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인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IR을 하게 되는데, 근데 왜 얘만 이렇게 꼬꾸라졌냐? 근데 다른 회사가 4Q가 컨센을 다 부합했거나 컨센을 상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의 예측을 비껴가니까 5% 하회밖에 안 했지만 그래서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랑 겹쳐서, 그래서 내일 이제 우리는 뭐 일회성 비용이 많다, 뭐뭐가 있다, 그래서 IR을 하게 되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윤석열 구속 취소가 3월 7일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벤트가 소멸되면서 IMBC 하락 동행을 한 거죠. 근데 IMBC는 살아있는데 SBS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대장이에요. 윤석열 지금 뭐 헌법재판 이거에 관해서는, 판결에 관해서는. 그리고 나스닥이 4% 폭락했죠. 3월 10일 이제 다시 반등하긴 했지만, 그리고 넷플릭스가 고점 대비 거의 20%까지 하락을 했고요. 다시 반등을 하긴 했는데, 또 하나가 중국 디플레가 심각하다는 거죠. 중국 소비재의 영향이다. 2월 달에 중국의 CPI를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하며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근데 예상치가 0.5%인데 0.7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좀 CPI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얘네는 하락이 아니라 좀 상승을 해야 되는 거죠. 디플레이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안 좋았냐? 춘절 시기 변화. 중국에 이제 명절인데 1월 달에 올해는 있었는데 전년에는 2월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저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 식품 가격 하락, 겨울철 따뜻한 날씨로 농산물 생산과 공급이 안정되면서 식품 가격이 하락했다. 서비스 가격 감소. 춘절 이후 관광 및 가사 서비스 수요가 급감하면서 하락했다. 중국 디플레이션 주요 원인이 뭐냐? 과잉 생산 능력. 그래서 제조업 분야에서 과잉 생산이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전기차 부분의 설비 가동률이 47.5%에 불과하며 태양광 산업에서도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그래서 전기차 잘 나가는데 가동률이 이거밖에 안 되나,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전기차 제조사만 100개 이상, 무리한 증설을 하니까 공급 과잉이 된 거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침체, 이제 유명한 거죠. 자산 가치가 감소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떨어지면 이제 그게 영향을 주는 거죠. 주식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주는 정도까지다. 한국도 이제 부동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국도 부동산 시장이 관련이 크고요.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비중이 무려 30%다. 소비가 부진하고, 그리고 뭐 젊은 세대 실업률이 급증했다. 소비 여력 감소. 그래서 뭐 젊은 세대 실업률이 비공식적으로 50%에 달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뭐 고령화도 있고. 그래서 저축률이 증가한다는 거죠. 뭐 그래서 디플레이션 해소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인프라 투자 확대, 뭐 소비 쿠폰. 최근에 이제 이구화신 때문에 이제 한국 반도체도 좋죠. 구제품을 신제품을 교체해 준다는 거죠.
디플레이션 해소 및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하는 경제 정책. 자동차, 가전제품, 주택개조 분야에서 진행되고 교체 수요 촉진 정책이다. 주택 구매 제한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뭐 등등등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이제 주가를 봤는데 1등은 뭐냐? IMBC예요. 이제 이렇게 살아있죠. 그리고 2등이 스튜디오 드래곤 좀 꺾이고 있죠. 중국 디플레이션이 심각하고 뭐 이벤트가 소멸되고 등등등 해갖고 그리고 이제 루저가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SBS와 넷플릭스인데 사실상 그 SBS가 꼴찌인 거죠. 왜냐면 넷플릭스는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러다가 꺾인 거니까. 넷플릭스가 고점 대비해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3.8% 근데 거의 20%까지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SBS가 좀 힘을 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 구속 취소가 됐고 이제 저번 주에 사실은 헌재 판결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넘어갔죠. 그래서 내일인 월요일이다 아니면 또 금요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헌재가 장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난리가 나서 막 뭐 유튜버부터 해서 막 나라가 이제 반으로 갈렸는데 뭐 안타깝습니다. 역대 대통령 심판 중 최장기 심리다. 선고 기일 17일, 21일 등 예측 제각각이다. 그래서 나름 이제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저는 유튜브를 보는 편이에요. 저는 뭐 정치 편향되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닌 거고 근데 이제 탄핵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인용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유튜브 많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보는 사람들의 견해는 탄핵이 안 될 수가 없다. 그렇게 견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주가 측면으로 보면 별로 뭐 좋을 건 없죠. SBS한테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기 대선이 가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디어주에는 나쁠 거 없는데 SBS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속 취소가 됐다고 해서 헌재가 탄핵할 기각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탄핵 심판 결과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그래서 원래 3월 14일에 예상을 했고 노무현 박근혜 때는 변론 종결로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 전례가 있는데 그렇고 그리고 넷플릭스를 참고로 이제 제가 뭐 조사를 했는데 근데 왜 했냐면 이제 넷플릭스 주가가 폭락을 하면 SBS한테 좋을 건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멕시코에 1빌리언을 투자를 했는데 1.4조 정도 되는 거죠. 멕시코가 스페인어를 쓰고 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크다. GDP 기준 중남미 2위 국가고요.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중남미 국가 중 하나다. 1200만 명. 그러니까 한국하고 삐까삐까한 것 같고 남미 내 중산층 인구 증가. 미국하고 가까우니까 미국 경기 호황의 수혜죠. 또 미국하고 가까우니까 제작 환경이 좋은 거죠. 미국 스튜디오들과의 교류가 쉽다. 촬영 배급이 용이하다. 할리우드 제작비 절감을 위해 멕시코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나르코스가 제일 유명하죠. 라틴 아메리카 컨텐츠의 성장 가능성. 멕시코 컨텐츠가 이제 스페인어를 쓰니까 스페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으로 확장 가능하다. 저도 이제 멕시코 드라마에 좀 흥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마약 드라마죠.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그 멕시코에 가서 사는 거는 살벌하지만, 그 멕시코 정부가 또 세금 감면을 하면서 투자를 유치한 거죠. 규제가 적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중요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많고 그래서 뭐 포기했죠.
그 멕시코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며 스페인어는 전 세계 5억 명이 사용하는 주요 언어다. 브라질은 왜 안 되냐?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라서 확장성이 낮다. 그리고 브라질은 또 이 좌파가 세갖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감세, 뭐 세금 감면, 규제 완화. 그래서 왜 제가 이걸 했냐면 멕시코하고 한국 혹시 이제 멕시코에 투자를 더 많이 하나 봤는데 뭐 투자 기간은 4년인데 한국은 20억 달러, 멕시코 1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이 위상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콘텐츠 경쟁력이 확실히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투자액이 3.3조, 멕시코는 1.3조다. 한국 투자 규모는 넷플릭스 전체 콘텐츠 투자액 중 약 4%다. 그래서 뭐 어느 나라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지는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이 상당한 비중이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2도 성공을 했고 뭐 더 글로리. 그래서 이제 SBS가 넷플릭스 투자를 받아서 내년부터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나오면 만약에 그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히트작이 나온다. 그러면 SBS 주가가 이제 레벨업이 된다는 거죠. 한국은 이제 제작비도 낮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SBS 개인 평균 매수 단가가 27,500원 정도 되고 근데 당분간 돌파는 어렵다. 지금 이런 분위기면은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야지 고점이 돌파가 되겠죠. 최근 모멘텀이 상실이 되어 있고 거래량이 여전히 부진하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것 때문에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주가를 되게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뭐지? 막 최근에 2,200원인가 2,4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최근 저점이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제 생각을 해봤는데 모르죠. 근데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의외로 별거 없이 그냥 가지고 논 거였을 수도 있어요. 기관이. 그래서 뭐 길게 보면 여전히 이제 좋게 보고 있고 근데 IMBC나 스튜디오 드래곤 대비해서는 루저다. 주가가 좀 부진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내수 진작 목적 한한령 해제 분위기 하반기 시진핑이 또 방한 예정이죠. 그래서 중국 관련주는 올해 계속 모멘텀이 있는 거다. 근데 영상물 개방은 시간이 소요 전망이고 그래서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다. 의외로.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 IMBC 스튜디오 드래곤 대비 주가 부진하고 최근 고점 대비해서 26% 넷플릭스랑 제휴한다 그러면서 급등했었잖아요. 그때 고점 대비해서 26%니까 이 정도면 더 내려갈 것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중에 순식간에 급등하는 패턴이에요. 얘는 이제 관찰을 많이 하신 분은 알겠지만 그래서 올라가겠죠.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